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인TV 김기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슈 대담으로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KBT 혁신 종합 전략과 화장품 G3 성공 전략에 대해서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우리나라는 화장품 수출이 16%나 성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들 모시고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혁신 전략과 그리고 국내 화장품 산업이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담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한구 대한화장품학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화장품학회장 조완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 산업학과 김지덕 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미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뷰티 화장품 산업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뷰티 화장품 산업팀장 김미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지난달 27일 정부에서 합동 발표한 KBT 혁신 종합 전략 4가지 방향과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1월 27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KBT 혁신 종합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KBT 혁신 가속화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제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들이 주요 과제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건 이제 4가지 분야에 있어서 그 주요 과제를 설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R&D 분야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KBT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인프라 구축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KBT와 관련해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그다음 세 번째로 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규제 개선을 통해서 기업 활동들을 제고해주겠다라는 게 있고, 마지막 네 번째 해외 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KBT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서 해외 진출에 있어서 전략적인 것들을 충분히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김미희 팀장님께서 KBT 혁신 종합 전략 4가지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다면? 예, 그 정부에서 우리 화장품의 그 산업 발전에 관한 그 발표는 몇 번 있었어요. 2008년인가 아마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우리 화장품 산업을 동력 성장 산업으로 지정을 해줬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그 수입을 앞지르면서 그 G7을 가자는 어떤 그런 것도 발표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G3를 가자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그 몇 번을 발표를 했는데, 특히 이번에는 그 범부처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4가지 방향을 갖다가 제시한 것이 좀 더 특이하다고 그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4가지가 저희들 그 화장품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지원책은 주로 뭐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뭐 국한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본 그 지원책은 소기업까지 포함하는 이런 지원이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화장품 산업은 소규모 업체가 다수인 취약한 산업 기반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예전부터 받고 있고요. 현재도 그런 상황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연구개발 분야, 특히 기초 소재나 원천 기술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화장품 기술 트렌드를 보면 클린 뷰티, 그리고 친환경 소재와 용기 개발, 그리고 효능 효과를 강조한 제품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품들,
융복합 제품, 또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신의 기술,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그리고 초개인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화장품 D3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화장품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우리 기업체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항구 회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글로벌 코스메틱 사업단이 지난 8년간 그 운영이 되면서 화장품의 제형, 그다음에 소재, 평가 방법 이런 중심으로 그 지원이 돼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화장품이 수입을 능가해서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기본적으로 그 전략에 포함된 것들은 첫 번째는 이제 피부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맞춤 화장품을 국가적인 그 화장품으로 키우겠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범용적인 그 소재라든지 현재도 그 국산 화장품의 그 수입 원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개발이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친환경, 클린 뷰티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분해성 소재라든지 또 친환경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이 국가로부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비가 많이 투여가 되는 피부 유전체 산업이라든지 소재 개발이라든지 또 평가법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연구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대단히 효율적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품의 이렇게 연구 개발비를 보면은 다른 어떤 그 보건 산업의 어떤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매출 대비해서 굉장히 적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정부에서 할 일이 있고 또 기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R&D 그 연구 개발비를 좀 대폭 이렇게 증가시켜줬으면 우리 화장품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지난해부터 피부과학농업 사업단을 통해서 지금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 어떠실까요? 글로벌 코스메틱 사업단 지원이 끝나고 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피부과학 응용 사업단을 통해서 그 작년이죠. 작년에 그 1차 년도 사업이 시작이 돼서 4년 동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84억 정도를 투자해서 연차별로 제형이라든지 소재라든지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 화장품 연구에서 가장 아쉬운 게 글로벌 코스메틱 단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아쉽거든요. 이번에 작년에 그 피부과학 응용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 사업 꼭지에는 이 화장품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연구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그 사업단을 유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화장품의 R&D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꼭 되었으면 하는 게 화장품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바람입니다. 네. 최근에 그 연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자외선 차단지수 표기와 관련한 문제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
자외선 SPF 평가법은 이제 화장품의 다양한 이제 평가법 중에서 비교적 그 측정 오차가 큰 그런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SPF 측정법은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또 중국 또 한국이 약간씩 그 측정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 타입에 따라서 SPF 수치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국가별로 다소의 측정 방법에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기능성 화장품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외선 차단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SPF 평가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대기업에서는 자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아직까지 그 연구원 확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28개 정도의 사설 평가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차가 크기 때문에 다소의 그 SPF에 대한 악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 기능성 화장품 제도가 도입이 돼서 식약처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빨리 그 마무리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사실은 이게 자외선 차단 지수에 대한 어떤 표기 이것이 굉장히 우리 화장품에서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어떤 그 정확한 어떤 예를 들면은 뭐 SPF 50인데 30 이하가 나온다든지 정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말을 갖다가 하게 되었을 때는 외국에서조차도 우리나라 제품의 신뢰를 갖다가 굉장히 그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데에서 한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이런 자기네 제품도 신뢰를 못 갖는다는 이런 거 유튜브에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사드나 코로나의 그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KBT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그 산업에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